포스코 ENC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났는데요.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정답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흑수저의 신. 안녕하세요. 흑수의 신, 흑신입니다. 요즘 건설업계가 포스코 ENC 사망 사고 사태로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잇따른 포스코 ENC 사망 사고들로 현재 포스코 ENC의 전국 103개 현장이 공사를 전면 중단한 상황입니다. 포스코 ENC라는 회사가 낯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2023년 포스코 건설을 포스코 ENC로 회사명만 바꾼 것이고요. 아파트 브랜드 더샵을 시공하는 포스코 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포스코 ENC 사망 사고와 집값 전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번 포스코 ENC 사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포스코 ENC는 올해 4번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1월에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고요. 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4월에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현장에서 터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같은 달 4월에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고요. 역시 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7월에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의령 공사 구간에서 천공기 끼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이 50대에서 70대 근로자이신데요. 사고 났을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남은 유가족 분들도 정말 괴로우실 거예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 ENC를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한 것은 엄청난 발언인 건데요. 미필적 고의란 범죄가 발생할 걸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죽을 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정도로 말했으니 포스코 ENC는 전국 모든 건설 현장 작업을 중단시켰고요. 무기한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 재개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포스코 ENC는 건설 현장에 안전점검을 끝내고 이제 안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작업을 재개한 날이 8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작업을 재개한 당일 8월 4일에 포스코 ENC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또 발생합니다. 최근 일어난 사고는 8월 4일 광명 서울간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이주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한 것인데요. 현재는 미얀마 노동자가 의식을 회복해서 사망 사고는 아니게 되었는데요. 의식만 회복했지 말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개고생, 상고생하고 이런 사고를 당했으니 미얀마에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8월 4일 포스코 ENC 건설 현장에서 감전 사고가 또 났을 때 포스코 ENC 대표이사는 아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 다음 날인 8월 5일 정희민 포스코 ENC 대표이사는 취임 8개월 만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 ENC의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포스코 ENC 압수수색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포스코 ENC는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했는데요. 기존 현장 수습하기도 바쁜데 신규 수주를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건설 면허 취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공공 입찰 제한이나 영업 정지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건설 면허 취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ENC의 2대 주주가 바로 사우디아시아 투자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시아 투자회사란 사우디 국부펀드가 100% 소유한 자회사입니다. 즉 포스코 ENC의 2대 주인은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포스코 ENC를 면허 취소하면 사우디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다 철수해야 해요. 그러니까 실용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포스코 ENC의 건설 면허 취소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도 문제지만 DL 건설 현장에서도 8월 8일 근로자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DL건설 대표이사부터 관련 임직원 80명이 사표를 제출했고요.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건설 현장은 초긴장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님들,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포스코 ENC 사태를 길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이번 포스코 사태가 집값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흑수저의 신.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이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수많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바로 입금, 가입니다. 첫째, 입주 물량, 둘째, 금리, 셋째, 가격입니다. 위 세 개 중에서 집값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입주 물량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프 보세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연 20만 호가 안 돼요. 수도권은 특히 더 부족합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입주 물량이 얼마 안 되죠. 근데 2029년에도 입주 물량이 적을 게 뻔해요. 안 그래도 건설 원재재 값이 급등하였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각종 산업안전보건 규정들과 친환경 규정들로 공사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부에서 건설 회사들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 대표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근로자들의 안전 너무나 중요하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건설사 대표도 책임져야 하는 거 맞죠? 그런데 회사 대표가 감옥까지 가야 하는 건 지나친 거예요. 원래 공사 현장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사망사고는 자주 발생해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 심근경색 와서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공사장이란 곳 특성 자체가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구조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형님들, 공사장에서 노가다 해보셨어요?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 출신이잖아요. 저도 노가다 많이 해봤거든요. 사무실에서만 근무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 하시는 분들 절대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쌍욕하고 그냥 집에 가버려요. 현장 소장한테 안전규정 왜 안 지켰냐고 다그쳐봤자 현장 소장님들도 노가다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못해요. 현장 소장이 갑인 것 같죠? 아니에요. 소장이 을이에요.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갑이에요. 하루 종일 소장들이 노가다 분들 눈치 보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소장이 노가다 분들한테 안전 못 써라, 안전화 신어라 말 계속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분들 곤조 장난 아니에요. 자꾸 이분들한테 잔소리하면 일하다 말고 안전모 주워다가 소장님 얼굴 갈겨버리는 게 현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는 나이 많은 분들만 있고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일할 사람은 필요하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 많은 거고요. 안전지시 내리면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은 척 한단 말이에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현장 소장이 사람 가리면서 쓰처지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루 종일 근로자들 비위 맞추는 게 소장 주요 업무예요. 건설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공사기간 자체가 짧아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해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기간을 보면요. 공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사무실에 앉아서 이 정도 기간이면 공사가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공사하다 보면 별의 별일들이 다 발생하잖아요. 이론과 실전은 다르잖아요. 건설 현장이 정확히 그래요. 공사 기간은 지켜야 하니까 마음은 급하고요. 애초에 짧았던 공사 기간 지키려다가 안전사고가 더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 현장은 하청을 시키는 하도급 방식으로 운영되잖아요. 비정규 일용직들이 현장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 있잖아요. 어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협력업체 직원이 그 현장에서 일하다 죽어버리면요. 그 현장을 총괄하는 기업의 대표가 감옥 가는 거예요. 솔직히 협력업체 직원 하나하나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그럼 하청을 안 주면 되지 않냐고요? 아파트 하나 짓는데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을 다 포스코 ENC가 직고용하면요. 그럼 인건비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요. 아파트 현장 가면 포스코 소속 직원이 몇 명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협력업체들 근로자들이 와서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노동법 때문에 한 번 채용하면 해고를 못 하잖아요. 직고용하면 직원을 몇십 배 늘려야 해요. 그럼 아파트 한 채 짓는데 5억 들던 게 이젠 10억 들어요. 그럼 분양 가격이 몇 배로 뛴다고요. 해고를 못하는 우리나라 노동법상 직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건설 현장 노동자들 잔뜩 뽑았는데 회사 일감 없으면 건설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제가 건설사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건설 현장이란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원래 곤조가 세서 말도 잘 안 듣고요. 발주처가 공사 기간도 애초에 촉박하게 주고요. 하도급 주는 관례가 우리나라 공사 현장에선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채용과 해고가 자유로워야
하도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뿐만인지 아세요? 제가 현장 소장님은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읍수하는 자리랬잖아요. 건설 현장 가면 타워 크레인 있잖아요. 타워 크레인 조종사를 건설사가 원하는 사람 쓸 수도 없어요. 레미콘은요. 특정 노조의 레미콘을 사용해야 한다고요. 이런 거 처음 들으셨죠? 건설 노조랑 철강 노조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건설사가 하면요. 노조가 공사 현장을 점검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은 아주 아사리판이라고요. 현장 소장 위에 노조가 있고 그 노조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무슨 안전 규정을 챙기냐고요. 그런데 이제는 노란봉투법 맞아? 야, 흑신아, 그만해. 너 채널 폭파당하고 싶냐? 네가 무슨 잔다르크야? 아니 불만 있으면 네가 국회의원을 해. 아 네가 뭔데 공사 현장을 말해? 네가 뭔데 노조를 입에 담아? 니나 잘해. 야 공사 현장이 중단되면 공급량이 줄고 그럼 네가 가진 서울 신축 아파트들 가격 폭등하는 거야. 그냥 넌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강화되는 게 좋은 거라고. 아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니 코가 석자야 병신아. 흑수저의 신. 형님들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좋죠. 사망사고 난 건설사들 건설 면허 취소하면 저야 좋죠.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집을 사나요? 우리 불쌍한 MG 젊은이들은 어떻게 집을 사나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 댓글 쌀쌀 달아주세요. 저는 오히려 무주택자분들 편이에요. 집값 오른다고만 말하면 어디서 이런 학고 구석탱이 유튜브 채널에 귀신같이 찾아와서 듣도 보도 못한 쌍욕들을 남기고 가시는데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요. 안전관리를 강화하면 결국 집값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사망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게 맞죠.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줄이려면 여러 가지 건설 현장의 문제점을 고쳐야 하는데요. 그 문제점들을 강제로 고치게 하면 결국 공사하려는 기업들은 줄어들고요. 공사비는 천정 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럼 공급량은 줄어드는데 분양가는 오히려 상승하니까 집값이 상승합니다. 사망 사고를 줄이는 것이 맞지만 사고를 줄이려고 하면 결국 집값이 상승합니다. 사망 사고를 줄이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니까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되세요. 공사비가 올라가면 가장 타격을 크게 받는 곳이 정비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돈이 없는 분들은 가급적 재건축, 재개발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 주종목 투자가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보유하던 정비사업 다 매도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 달에도 이주 중인 재개발 물건 하나를 매도했거든요. 이주 중인 구역이라 이주비 대출 승계 때문에 저번 주에 서울 교대역 근처 법무사 가서 자서했어요. 흑수저 모여라 카페 제가 교대역 법무사 간 사진 올려드렸죠. 저도 부동산 초보 시절에는 재건축 재개발해야 돈 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정비사업 투자하는 것보다 기축 아파트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았어요. 저는 안 해본 투자가 없잖아요. 수많은 정비사업에 투자했더니 오히려 일반 아파트 매수하는 게 투자 수익이 좋더라고요. 형님들이 지금 아파트 한 채를 샀다고 쳐봐요. 그럼 매수가는 지금 가격으로 픽스되잖아요. 10억 주고 아파트 사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아파트 매수 가격은 10억인 거예요. 그런데 정비사업은 달라요. 10억짜리 아파트 바로 옆에 빌라 5억 주고 샀다고 쳐봐요. 그리고 예상 추가 분담금이 4억이라고 쳐봐요. 그럼 10억짜리 아파트 옆에 빌라 사면 9억 들여서 새 아파트 나중에 한 채 받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전은 다릅니다. 제가 공사비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포스코 사태로 공사비는 훨씬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럼 추가 분담금이 4억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추가 분담금이 6억 나오는 거예요. 그럼 9억 주고 샀다고 생각한 재개발이 11억 주고 산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드물 것 같나요? 아니요. 중간에 조합원 분양가 안 올라간 현장이 오히려 드물어요. 내가 재개발 빌라 샀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었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조합에서 일반 분양하려고 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어 있으면 죽 써서 일반 분양자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포스코 ENC 사태로 애매한 사업성을 가진 정비사업들은 사업 진행이 더욱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3기 신도시 조성도 늦어질 거예요. 제가 3기 신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입주하면 다음 하락장이 올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2024년 7월 29일에 서울 집값은 이때부터 하락합니다 영상 올려드렸고요. 2024년 8월 26일에 3기 신도시 입주에도 살아남을 지역은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제가 영상에서 3기 신도시 조성 속도가 이번 부동산 사이클의 핵심 열쇠라고 했는데요. 2030년 정도가 되면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많아질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포스코 사태 보니까 3기 신도시의 동시다발적인 입주가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 상승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흑수저의 신. 정리하겠습니다. 포스코 ENC 건설 현장에 잇따른 사망 사고는 명백히 포스코 ENC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이란 곳은 매우 위험한 곳이고 사망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될 것이고 강화될수록 건설 회사를 운영할 사람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안 그래도 중소건설사들은 존폐 위기에 처한 곳들이 많은데 이참에 건설사 폐업하려는 사장님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규정들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안전교육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안전감독자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휴게 시간도 늘어날 것이고요. 사고 발생 시 현장 공사 중단도 잦아질 것입니다. 공사 기간은 늘어날 것이고요. 건설사들은 소극적으로 사업을 수주할 것입니다. 확실한 공사 현장에만 입찰을 할 것이고 사업성 약한 정비 사업에는 손을 안 댈 것입니다. 위 모든 이유들로 공사비는 폭등할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현장들의 사업은 지지부진해질 것입니다. 3기 신도시와 각종 택지지구들 조성도 늦어질 것입니다. 이젠 빌라나 오피스텔, 상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아파트 대체 상품들 공급도 줄어들 것입니다. 중소건설사 대표님들이 징역형을 감수하면서 빌라나 오피스텔 짓는 것을 꺼릴 것입니다. 위 모든 이유들로 공급 물량은 감소할 것입니다. 공급 물량 감소는 전세가 폭등입니다. 그럼 매매가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세 대출을 포함하여 전세 규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럼 월세 폭등입니다. 그럼 매매가가 상승합니다. 현재 서울 집값 폭등 상황은 이미 10년 전 고 박원순 서울시장 때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시절 마용성 달동네 재개발들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제가 마용성 재개발 박사입니다. 그 당시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옥탑방 살이 직접 체험하면서 벽화에 그림 그리면서 달동네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정비사업 구역들을 해제시킨 그 대가가 현재 서울 집값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 집값의 열쇠는 3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살인이라는 단어에서 3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많이 늦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27 대책이 나온 지 이제 거의 2달이 다 되어갑니다. 6.27 대책 터지자마자 제가 유튜브에서 이번 대책 효과는 오래 안 갈 거라고 했죠. 제게 상담 신청한 분들에게는 6월 말 실거래가에서 5% 정도 조정된 가격이면 고민하지 말고 매수하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런 매물들도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게 7월, 8월 상담 받으신 분들 중에는 신상 흑거래에 5% 조정된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어제만 해도 신길과 고덕에서 7% 조정된 가격에 급매물 매수하신 상담자분이 2분이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호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와 있는 매물 중에 가장 저렴한 거라도 사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동서와 꽝수 부평에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전세가율 40%도 안 되는 초고가 아파트 매수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장 열심히 다니셔서 좋은 집 매수하시고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어떤 단지를 사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 남겨놨으니 상담 신청하세요. 오늘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제 동지 여러분들 듣고 계시나요? 요요요. 인생 밑바닥 흑수저님들 듣고 계시나요? 요요. 흑수저님들 미장, 국장, 코인 투자해서 돈 벌어서 집 사시려고 하죠. 흑님들 안 돼요. 그렇게 실제로 주식해서 돈 벌어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운이 정말 좋은 거예요. 일단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매수하세요. 그 다음에 주식 코인 하세요. 집 살 때는 내 전재산과 대출까지 받아서 집 사잖아요. 그런데 특정 주식에 내 전재산을 몰빵할 수는 없잖아요. 이 댓글 보세요. 제가 직전 영상에 한국 아파트랑 미국 주식 수익률 비교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집값이랑 엔비디아랑 비교하려는 분이 꼭 있어요. 10년 전에 내 전재산을 엔비디아와 비트코인 살 수 있던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지난 10년간 강남 아파트 상승률과 엔비디아 상승률을 비교하는 게 말이 되나요? 10년 후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주식이라는 건 현재 아무도 안 사는 주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알 수 있냐고요. 그 정도 통찰력 있었으면 엔비디아를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해야죠. 그러니까 허황된 꿈 접으시고 집부터 사세요. 주변에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된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하지만 아파트 사서 부자 된 사람은 널리고 널렸잖아요. 이미 역사가 다 증명하잖아요. 그런데도 무주택님들은 집 안 사고 주식 사러 가실 거 뻔히 압니다. 앞으로 수많은 부동산 규제가 나올 거예요. 규제는 곧 공급 감소입니다. 공급 감소는 집값 상승입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들도 곧 나올 거니까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강남 아파트 매수는 조심하세요. 현재 강남 아파트 전세가율 30%도 안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정조준해서 보유세도 올릴 것이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도 낮출 것입니다. 이제 강남 아파트는 소득이 높지 않고서는 보유를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아, 영상 길어지면 조회수 폭망하던데 오늘 영상도 조졌습니다. 오늘 제 특기인 핵뉴잼 개그가 한 번도 안 나와서 많이 지겨우셨죠? 지겨운데도 꾹 참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형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ENC 사태에 대한 형님들의 생각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도서 상품 안 누르신 형님들은 미워할구요! 죄송합니다. 흑수저들이여, 건설사들이 살인자가 되었으니 결국 공급량은 줄어드니까 어서 내 집 마련해서 헐헐 날아오르리. 안녕, 다음에 봐요. 파이팅.